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몸의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침이나 콧물 같은 특정한 증상이 없거나 심하지 않는데도 열이 지속되고 또 옆구리 쪽 통증이 있다면 감기가 아닌 요로 감염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비단 성인뿐 아니라 영유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증상이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요로 감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특별한 증상이 없이 아이에게 열이 지속되면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요로 감염이 영유아에게서도 발병할 뿐 아니라 발병 빈도도 높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소아 요로 감염은요, 호흡기 감염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이제 보고될 정도로 아주 흔합니다. 생후 1 내지 12세에 있는 요로 감염은 주로 요로계 기형이 많은 원인이 되고요. 그 요로계 기형 중에서도 방광, 요관 역류라해서 방광에 있는 소변이 요관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기형이 가장 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아에서 요로 감염이 한번 생기게 되면요, 신장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흉터는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우염 후에 발생한 신장의 흉터는 소아 고혈압의 원인의 한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측으로 신우염이 발생했을 시에는 신장의 기능 소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요로 감염은 처음부터 철저히 검사하고 완벽하게 치료해줘야 합니다. 네, 요로 감염을 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런데요, 선생님, 영유아의 요로 감염의 경우에 특히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이 시기에 요로 감염 중에 약 반에서는 요로계 기형을 동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중에는 방광요관 역류가 3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요로 폐색이 한 8%, 그다음에 요로 기형이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이 반복적으로 재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를 해버린다. 이럴 때는 동반된 요로계 기형으로 인해서 신장이나 방광의 기능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로 감염이 의심되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해줘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영유아에게서 요로 감염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이 시기에는 스스로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진단이 더욱 어려운데요. 1차적으로 고열이 지속이 될 때, 이럴 때는 호흡기 감염과 같은 확실한 원인이 없다면 요로 감염을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증상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영유아 때는 내막 자극을 하는 내막 자극 증상이나 소화기 증상이 계속이 되어서 발육 장애와 같은 엉뚱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진단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신생아 때는 폐혈증과 같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말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겠네요. 요로 감염하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하던데 임신을 했을 때는 특히 더 주의를 해야겠네요. 임신 중에 요로 감염은 약 한 2 내지 5% 정도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는 증상이 없는 세균뇨나 급성 방광염 혹은 신우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로 감염을 동반한 임산부를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한 20에서 30% 정도에서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발전해서 태아나 산모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는 세균뇨에서도 미숙아나 저체중아, 산모의 고혈압이나 빈혈, 임신 중독증의 발생률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요로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인의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이때의 증상은 요로 감염의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부 요로 감염이 이제 대표격인 신우신염일 때는 열이나 오한, 전신쇠약이나 옆구리 통증 이런 증상이 전신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화기관과 상관관계가 있어서 속이 메시껍거나 토하거나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방광염으로 대표되는 하부 요로 감염 시에는요, 소변을 볼 때 아픈 배뇨통이나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잔뇨감이나 절방뇨 이러한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은 아주 드물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로 감염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초기에 철저하게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치료는 감염 부위나 환자의 상태나 요로 기형의 동반 유무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세균요만 있을 때는 일시적이고 자연히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장의 손상이나 합병증도 빈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부 요로 감염이 이제 대표적인 신우신염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전신 감염의 일종으로 간주해서 최소한 1주 이상의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하고요. 또 국소 감염으로 여겨지는 방광염 등의 하부 요로 감염은 한 3일에서 5일간의 항생제 요법이나 아니면 단일 용량의 경구용 항생제를 단일적으로 쓰면서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로 감염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유병률과 함께 잦은 재발이라고 하던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요로의 자연적인 방어 기전을 우선 개인적으로 강화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어 기전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 전신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항문과 질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뇨 장애가 있을 때는 잔뇨를 줄이기 위한 시도 등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소아의 신우신염이 있을 때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만성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기형 동반 여부도 잘 파악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서도요, 치료 후에 철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발이 잦은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배뇨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과민성 방광 등으로 지나치게 소변을 자주 보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변을 참는 습관은 피해야 하겠고요.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